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박영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황교안 대표 셀프 입단속인데 황 대표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니까 스스로 입단속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네, 일단 기자들이 행사가 끝나길 기다려서 이제 바로 현안을 물어보는 이른바 백브리핑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쉽게 만나니까 여러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 계시면은 계속 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드는 일이냐 이거죠. 말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인용이 되고 백불은 좀 수가 들을 것 같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요. 네.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백브리핑을 안 하겠다는 거는 미리 정한 말 말고는 안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민경욱 대변인은 너무 쉽게 만나니까 여러 가지 일이 생겼다. 날로 말한 게 그대로 인용이 돼서 대변인으로서 매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백브리핑이 어떤 점이 힘들었다는 건지 준비한 영상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호의형 고발한다고 하거든요. 예, 수고들 하세요. 네, 광주 본부. 하시는 대로. 황교안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국가 기밀에 해당된다.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아무거나 막말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바로 막말입니다.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셀프 입단속이라고 하면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답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게 효과를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당은 민주당원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는 비공식 인터뷰는 없다면서 기자들이 물어도 절대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논란이 됐던 경우를 보면 백브리핑보다는 공식 행사에서의 발언이 더 많았습니다. 네. 중소기업 사내 카페 발언, 또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별 발언 모두 현안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고요. 취업한 아들의 스펙을 고쳐서 말했던 건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발언들 모두 백브리핑이 아니라 공식 행사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는 것만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아무래도 좀 의문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회는 전쟁 중에도 열렸다. 자, 오늘이 6.25 전쟁 69주년인데 그 예. 전쟁통에도 국회는 열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일단 이 발언은 민주당 회의에서 나온 얘기였는데요. 발언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네. 국회는 그 전쟁 중에도 열렸습니다. 대구문화극장, 부산문화극장, 그리고 경남도청 등 임시 의사당을 마련해 가면서까지 계속 국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국회입니다. 전쟁 중에도 열려야 하고 목숨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출석을 해야 합니다. 제2대 국회 얘기입니다. 네.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6일 만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자 국회는 대전, 대구, 부산을 오가면서 계속 회의를 열었고요. 전시 예산이라거나 긴급 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11월에 열린 회의록을 보면 사망이 확인된 의원이 3명이다. 괴뢰군에 납치되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의원이 27명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도 국회는 열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하고 직접 비교를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은 20대 국회 지금 상태가 정상은 아니에요. 네, 사실 이 발언도 합의를 걷어찬 한국당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나온 발언이었고요. 네. 또 당시 신익희 국회의장의 개회사도 좀 소개가 됐습니다. 1950년 대구에서 열린 임시국회를 여는 개회사였는데요. 말은 많이 하지 말고 일을 많이 하자. 국민들의 기대가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런 개회사로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자, 말은 많고 일은 하지 않는 지금 20대 국회에는 회초리 같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참견 시점 박영회 기자였습니다.